안녕하세요, 콘텐고입니다. 리뷰 영상으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처음이라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만 많은 지적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첫 영상에서 리뷰할 시계는 태그 호이어 포뮬러 1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인 캘리버 5입니다. 저는 2017년 5월 초에 구입을 했고요. 지금까지 1년 반 정도 실착용을 했습니다. 구입 가격은 100만원 초반대였고요.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우선 스펙과 디자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크기가 41mm입니다. 지름 41mm, 그 다음에 200m 방수,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단방향 회전 베젤이 있고요. 다이얼에는 12시 방향과 6시 방향, 여기에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가 있고요. 나머지 방향들에는 인덱스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시 방향에 날짜창이 있고요. 이 크라운 부분은 스크루락 방식이고 뒷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브먼트는 태그 호이어 캘리버 5인데 셀리타 SW200이라는 모델을 베이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태그에서 수정을 했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많은 수정을 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파워 리저브는 38시간이고요. 진동수는 4Hz, 그래서 시간당 28,800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장착된 무브먼트는 지름 26mm인데요. 정확한 스펙이 25석인지 26석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태그 호이어 홈페이지에서는 디자인에 따라서 25석 내지는 26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다이얼 그 인덱스 바에 보시면은,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야광 도료가 칠해져 있습니다. 야광 시의 시인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눈에 잘 띕니다. 그리고 흰판이고 캘리버 5라고 하는 레터링이 6시 방향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초침 끝에도 붉은색으로 포인트가 있습니다. 초침 이 붉은색 포인트 반대편에 보시면 오각형의 방패 모양이 있는데 이게 태그 호이어 로고랑 같이 생겼죠. 네. 이렇게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묵직합니다. 다른 컴플리케이션에 비하면 가벼운 편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무게감이 있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바늘 3개, 날짜창 통해서 이제 시간과 날짜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스포츠 지향형이다 보니까 스크루락 방식의 이 크라운 그리고 뒷판을 통해서 방수 성능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방수 성능이 200m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보면은 이제 이 크라운을 뽑으면은 이제 초침을 멈추는 핵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뽑자마자 멈추는 건 아니고요. 제일 끝까지 당겨야 되는데 이런 핵 기능이 있는 것은 시간 조정할 때 상당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크라운이 지금 아까 스크롤락 방식이라고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풀면은 딱 풀리는 느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앞쪽으로 밀면은 태엽이 감깁니다. 그러니까 수동 감기 기능을 조정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당기면 날짜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볼게요. 똑같이 앞으로 밀면 날짜가 바뀌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당기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초침이 딱 멈추었죠. 이게 핵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분침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라운을 닫을 때는 다시 끝까지 밀어넣고 닫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누르면서 시계 앞쪽으로 밀어주듯이 감으면 이렇게 크라운 감깁니다. 사실 이게 특별한 기능이 있는 시계가 아니라서 일단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흔히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평균 1호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15초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도 보면은 하루에 15초 정도의 오차는 불량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이 시계를 처음 샀을 때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15초를 상회하는 오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제 시계가 멈추어 있는 경우가 빈발했죠. 네. 한 이틀에 한 번꼴로 시계가 멈추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엽이 덜 감았네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일부러 자기 전에 태엽을 감고 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시계가 멈추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지난 2월 하순에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태그 호리어 매장에 가서 점검을 의뢰했습니다. 원래 직원은 이제 오토매틱 특성상 오차가 발생한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저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차 범위가 너무 크다 라고 얘기해서 점검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AS를 맡겼는데요. 며칠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네, 케이스와 무브먼트를 고정하는 이제 링에 크랙이 발생해 있었다. 그래서 시계가 멈추는 일이 생겼고, 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밸런스 휠을 고정하는 나사도 풀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깨져 있는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위스에서 부품을 공수해가지고 수리를 해서 주겠다고 했고, 제가 그래서 5월 하순에 수령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죠. 네. 이렇게 수리를 한 뒤에는 오차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야말로 시계가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오차 범위 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주에 한 번 정도 1분 정도 느려지니까 약간씩 조정해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개인적인 경험이랄까요? 이렇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태그 호이어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한 평가죠. 네,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DC 인사이드 같은 데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태그 호이어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연 이게 명품 브랜드에 낄 자격이 있느냐, 이 시계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논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는 뭐 굳이 이런 논쟁에 대한 정답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시계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태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제가 차용하고 있는 이 포뮬러 1을 봤을 때 그야말로 엔트리 레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델들에서는 이제 보면 우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브먼트가 일종의 뭐 품질 문제 있었던 거죠. 무브먼트에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데 실제로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제 품질 관리에서는 어느 정도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셀리타 200이라는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범용 무브먼트 중에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엔트리 레벨의 스펙에 비해서 가격이 다소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에타 2824 같은 무브먼트를 채용한 다른 시계들을 보면은 100만원 아래로 내려가죠.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가격이 다소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스크롤락 방식의 크라운이라든가 뒷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방수성이 훨씬 더 강력해지는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가격이 높아질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가격이 다소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기가 가지는 장점이라면 뭐 태그 호이어 전체가 가지는 장점일 수 있는데 디자인이죠. 바로 이런 디자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포뮬러 1 캘리버 5의 경우에 이제 저처럼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30대 초반 혹은 저처럼 30대 중반 이후 정도까지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분들의 어떤 드레스워치부터 캐주얼까지 두루두루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범용성을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큰 기능이 많지 않은 시계이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좀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브레이슬릿 모델인데 이 끝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 홀이 다 보이죠? 미세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이중 잠금 방식의 버클이 조금 불편합니다. 이렇게 닫고 한 번 더 덮어서 닫아주는데 이 버클에 보시면 누르는 버튼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힘으로 당겨서 여는 방식입니다. 이게 조금 불편하죠. 열려면 그냥 이렇게 잡아 당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좀 불편한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뭐 큰 비용이 더 들 것 같진 않은데 이 정도는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착을 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제 손목 둘레가 16cm 정도? 네, 좀 많이 가는 편인데요. 네, 이 16cm 정도 둘레에 손목에 감으면 이런 형태입니다. 네, 초점이 잘 맞나요 지금? 네, 뭐 약간 크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긴 한데 뭐 크게 또 오버스럽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잘 소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두께도 아주 두꺼운 편은 아니라서 정장을 입을 때에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많은 지적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